안녕하세요. 오늘 평등하게 살자. 오늘 강장 티즈입니다. 오늘은 인권 5부작 4부로 평등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죠. 헌법에서는 그럼 평등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등하면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거가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중 화장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화장실에 가면 여자들은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화장실에 이미 갔다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여성들은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 칸을 남성보다 더 많이 만들어줘야지, 남자 5개, 여자 5개 똑같이 만들어졌으니까 합리적이다, 차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길다는 이러한 근거가 있을 때는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화장실 칸을 남성보다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가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적용해서 요즘은 화장실을 만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뭐 휴게실이나 이런 관광지에 가서도 기다리는 거가 거의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별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똑같이 해줬잖아, 뭐가 차별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가 이제 할당제 같은 거, 뭐 여성 할당제라든가 장애인 할당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경비나 보안관을 모집할 때 거기서 채용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채용 안 하는 거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차별은 힘이나 권력이 작용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힘과 권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돈, 작용하죠. 나이, 성별, 뭐 학력, 인정, 장애, 정보 등등이 힘이나 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서 인권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어떤 조건에 구애 없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인데 누구나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누구나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차별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하고 갑질을 당함으로 인해서 누구나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요인을 좀 알아볼까요? 국가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사유를 잠시 볼게요. 어떤 사유로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국가인권위에서 19개의 사유를 정해놨어요. 여러분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나는 과연 차별을 하고 있나? 나는 이런 차별은 안 해 등등으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학력,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정가, 성적 지향, 병력 등이 또 들어갔어요. 19개를 나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등이라고 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요 19개만 차별하지 않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때도 이것을 차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나열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제가 인권을 항상 진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40대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사유로 차별하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제가 대면 강의를 나갔을 때 이러한 이유로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전해졌어요. 잘난 척하고 있네 라는 눈초리로 쳐다보시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이미 저는 맛봤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인권을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차별을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 이러한 이유로 꼭 차별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 되겠냐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면 차이예요.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차별이고 갑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차별을 보면, 차별 사유를 보면 뭐 성별, 장애 뭐 이런 거를 쭉 보면 자신의 노력 여부로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교통사고나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애로 인해서 내가 차별을 받는 거가 합당하냐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공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상대적으로 상대방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오브작 시리즈를 계획할 때는 위에 차별 사유 19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직은 아닌 듯하여 큰 틀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큰 틀만 짚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누구든 상대를 차별할 권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부에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5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